잠깐만요. 있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졸업식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입고 계시면 좀 그렇거든요. 사진에 찍히면 우리 반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뒤쪽에 서 계시거나 아예 사진에는 빠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우리 반이 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반인데 사진발도 좀 살려야죠. 이해하시죠? 3월의 봄바람이 살랑이는 아침, 서울 강남의 한명문. 중학교 교정은 졸업식을 맞아 화려한 옷차림의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수지는 비좁은 원룸집에서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아들 준호의 중학교 졸업식이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회색 코트 한 벌이 전부였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기 전 백화점에서 할인받아 산 그 옷은 이제 소매가 해지고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엄마 괜찮아. 그냥 그거 입어. 준호가 뒤에서 말했지만 수지는 아들의 눈빛에서 미안함을 읽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 엄마 옷차림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버텨온 지난 5년이었다.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아들의 학원비, 급식비를 내는 게 먼저였다. 수지는 핸드크림을 손등에 바르며 거칠어진 손마디를 문질렀다. 칼과 물에 시달린 손은 이제 40대 여성의 손이 아니라 60대처럼 주름지고 거칠었다. 됐다. 가자. 수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학교에 도착하자 주차장부터 압도당했다. 벤츠, BMW, 포르쉐. 수진이 타고 온 10년 된 경차는 그 사이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학부모들의 옷차림은 더했다. 명품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 최신 유행의 코트들. 수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낡은 외투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나 먼저 들어갈게. 준호는 엄마의 손을 놓고 급히 친구들 쪽으로 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학교 정문 쪽에서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건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회색빛 고급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뭔가 지시하더니 혼자 천천히 교정을 걸어왔다. 은서였다. 이 학교의 이사장이자 수진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시어머니. 은서는 며느리 수진을 멀리서 발견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걷는 수진의 뒷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다. 5년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은서는 며느리와 손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안했지만 수진은 완강히 거절했었다. 어머님,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게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자존심이 센 며느리를 이해하면서도 은서는 늘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그래서 오늘 손자의 졸업식에 직접 왔다. 은서는 조용히 교정 한쪽 벤치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다. 수지는 강당 입구에서 다른 학부모들에게 밀려나며 겨우 뒷자리를 찾아 앉았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들 사이에서 회색 외투를 입은 수지는 마치 흑백 사진 속 인물처럼 보였다. 졸업식이 시작되기 전 각 반별로 학부모 간담회가 열렸다. 준혼의 반 학부모들이 모인 교실은 마치 패션쇼장 같았다. 샤넬백, 에르메스 스카프, 까르띠에 시계. 수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다. 앞줄에 앉은 한 여자가 힐끗 수진을 보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투였다. 쟤 누구야? 처음 보는데? 준호 엄마래. 있잖아. 그 아빠 없는 애. 아,
그 애구나.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더니 진짜네.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손톱을 세우며 손바닥을 꽉 쥐었다. 참아야 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준호만 더 힘들어진다. 반 학부모 대표라는 여자가 앞으로 나왔다. 루이비통 백을 든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뜻깊은 졸업식이죠. 졸업식 후에 학부모들끼리 회식 자리를 마련했어요. 1인당 10만 원씩 회비 받을 건데 참석하실 분들은 여기 명단에 이름 적어주세요. 10만 원. 수진에게는 사흘치 생활비였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순간 학부모 대표가 수진을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아, 그러세요? 뭐,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다. 주변 학부모들이 키득거렸다. 근데 저 집은 엄마가 혼자 키운다며? 애 아빠가 일찍 죽었대.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았다던데.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 애 교육은 어떻게 시킬라나? 수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흘릴 수 없었다.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더 비참해질 뿐이었다. 바로 그때 교실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은서가 들어왔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평소 학교 행사에 얼굴을 잘 비치지 않는 이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은서는 뒷벽에 기대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며느리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다. 더 지켜봐야 했다. 학부모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참,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 관련해서 학부모들끼리 정보 공유 모임을 만들려고 해요. 카톡방 만들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 주세요. 물론 이건 순수하게 아이들 교육을 위한 모임이니까 진심으로 참여하실 분들만 받을게요. 그리고는 수진 쪽을 힐끗 보며 덧붙였다. 특목고나 자사고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할 거예요. 노골적인 배제였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는 성적이 우수해서 특목고 진학도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학원비 부담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만 공부하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한 여자가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준호 어머니시죠? 준호 공부 잘한다던데 어느 학원 다녀요? 학원은 안 다니고 집에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해요. 어머, 요즘 세상에 학원도 안 보내요? 그래서 성적이 좀 올랐나 봐요. 우리 애는 대치동 학원 3개나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오르네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간담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수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강당으로 가는 복도에는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수지는 사람들을 피해 복도 끝쪽으로 걸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저기요, 준호 어머니. 학부모 대표였다. 그녀는 다른 학부모 2명과 함께 수진에게 다가왔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은 불안한 마음에 멈춰섰다. 무슨 일이세요? 학부모 대표는 팔짱을 끼고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졸업식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 입고 계시면 좀 그렇거든요. 네.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진에 찍히면 우리 반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뒤쪽에 서 계시거나 아예 사진에는 빠지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옆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다. 맞아요. 우리 반이 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반인데 사진발도 좀 살려야죠. 이해하시죠?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깊은 수치심이 밀려왔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거울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랑은 좀 다르다는 거.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제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요? 제 아들도 여기 학생이에요. 저도 엄마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십시오. 뒤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은서였다. 3명의 학부모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진주 목걸이를 한 우아한 여성이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학부모 대표가 당황하며 물었다. 은서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품격과 위엄이 묻어났다. 제 소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묻겠습니다. 방금 이 어머니에게 한 말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뭔데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현실을 말한 거잖아요. 은서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다. 현실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모욕하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뭔 소리예요. 아줌마는 누군데 여기서. 학부모 대표가 짜증스럽게 말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교감 선생님이 급히 걸어왔다. 이사장님, 오셨군요. 교감의 외침에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사장? 3명의 학부모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은서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강당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떨고 있는 며느리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수진아, 괜찮니? 어머님. 수진은 그제야 눈앞의 여인이 시어머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졸업생들은 앞쪽 좌석에, 학부모들은 뒤쪽에 자리했다. 수지는 맨 뒷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까 그 3명의 학부모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무대만 쳐다보고 있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식순이 진행됐다. 국민일에, 교가 제창, 졸업장 수여. 모든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이사장 축사 차례가 왔다. 다음은 은서 이사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은서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선 은서는 잠시 강당을 둘러봤다. 그녀의 시선이 뒷줄에 앉은 며느리에게 머물렀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서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오늘 저는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할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은서가 손을 들어 뒷줄을 가리켰다. 저기 맨 뒷줄에 앉아 계신 분 보이시나요? 회색 코트를 입으신 분입니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수지는 갑작스러운 지목에 당황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다. 저분은 준호라는 학생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사장의 며느리라고? 은서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5년 전 저분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날부터 저분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며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저분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겠다는 자존심 때문이었죠. 저는 며느리의 그 자존심을 존중했습니다.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저 어머니의 옷차림을 비웃고 사진에서 빼자고 제안했습니다. 단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요. 강당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아까 그 3명의 학부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입고 있는 옷의 가격입니까? 들고 있는 가방의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입니까? 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다. 저분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수천 번 일한 손입니다. 저분의 옷은 낡고 유행에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옷 안에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명품을 걸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은서의 시선이 다시 며느리에게 향했다. 수진 씨, 당신은 이 학교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당당하게 서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치심의 눈물이 아니었다. 인정받는다는 것, 존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 강당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작은 박수가 점점 커져서 결국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졸업생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교육은 학원이나 성적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약자를 배려하는 품격,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은서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다. 아까 수진을 모욕했던 3명의 학부모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정으로 쏟아져 나왔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가족들, 꽃다발을 주고받는 학생들로 교정은 봄날의 축제 같았다. 수지는 교정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준호가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러 간 사이 수지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준 말들을 곱씹고 있었다. 수진아. 뒤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앉아. 나도 앉을게. 은서가 수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교정의 벚꽃을 바라봤다. 미안하다. 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5년 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알면서도 지켜만 보고 있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 없이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께 손 벌리면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은서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해냈어. 아니, 충분히를 넘어서 훌륭하게 해냈어. 하지만 오늘 제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 저를 비웃는 말들. 수진아. 은서가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보며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를 정의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선택한 길, 그것이 너를 정의하는 거야. 너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왔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수진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저는 그냥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해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어. 특히 내가 처한 상황에서는. 은서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가 준호에게 주는 졸업 선물이야. 그리고 은서는 또 다른 상자를 꺼냈다.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어머님, 이건 열어봐. 수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 받은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거지. 이제 내 차례야. 어머님, 저는 감히. 수진아, 너는 이미 우리 집안의 훌륭한 며느리야. 아니, 며느리를 넘어서 내 딸이야. 내가 자랑스러운 딸.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5년 동안 홀로 버텨온 시간들,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견뎌온 외로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어머님,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 다 알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제는 기대도 돼. 나한테 기대도 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준호가 친구들과 함께 달려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다. 사진 찍어요. 셋이 함께. 준호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섰다. 친구가 핸드폰을 들고 카메라를 켰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이 담겼다. 배경에는 만개한 벚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다. 마치 긴 겨울을 이겨내고 찾아온 봄처럼. 졸업식이 끝나고 며칠 후 수지는 시장에 나갔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야채를 손질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손님들에게 건네는 웃음이 더 환해졌고 힘든 일도 덜 힘들게 느껴졌다. 아주머니, 오늘 상추 싱싱하네요. 그럼요. 오늘 새벽에 직접 떼온 거예요. 손님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수지는 문득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졌다. 은서가 선물한 그 목걸이를 수지는 매일 아침 목에 걸었다. 시장 일을 할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그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고 누군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증명이었고 자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이었다. 며칠 후 수진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다. 준호네 반 학부모 대표였다. 준호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수진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겉모습만 보게 되니까요. 저도 이해해요. 답장을 보낸 후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은서가 보여준 진짜 품격이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준호와 함께 은서의 집을 방문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다 할 거야. 너는 편히 앉아 있어.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였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각종 나물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할머니, 이거 다 저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손자 졸업 축하하는 건데. 세 사람은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중에 은서가 말했다. 수진아,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네, 어머님.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일해보는 게 어때? 내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5년 동안 시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훨씬 중요해.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거니까 복지나 급여도 보장돼.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는 할 수 있어. 아니, 잘할 거야. 준호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해봐요. 엄마는 뭐든지 잘하잖아요. 수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힘들 때 기댈 곳이 있었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은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수진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